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글쎄요. 여기는 물론 부동산 공급 대책보다는 세제 개편에 조금 초점이 더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그러니까 민심 위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우리 다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다는 건데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는 이번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1가구 1주택자이지만 비거주 대상자를 너무 징벌적으로 규제를 해서 마치 부동산 투기자로 취급하는 부분 이거 큰일 난다라고 지역구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투기와 투자 구별부터가 좀 필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간에 이렇게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이제 행태로 보이고, 투자는 좀 장기간에 그 가치를 구매하는 걸로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떤 특정 모든 것들을 투기로 이제 매도하는 것 좀 위험하지 않냐,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제 경기도 이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당은. 네, 그렇죠. 아주. 배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일이죠. 의석수를 유지하는 게 여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또 정당의 또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목적 아니겠어요? 네, 결국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다시 올리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의 우려가 사라지는 방법이 결국에는 공급 절벽에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말로만 하는 이제 정책, 부동산 정책 굉장히 피곤하시고 신뢰를 하기 힘들다는 게 평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크레인이 올라가고 착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수행 평가가 올라가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지금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세제, 금융 이 모든 것도 금융도 이제 시수요자를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으로 가야 되고, 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구별하고 제대로 된 이제 정책 구현이 될 때 이런 이제 안심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어제 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심이 위반되면은 총선 어려울 수 있다라는 여당 의원들의 걱정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그럼 다른 지역구들은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로나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너무 호수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거 뭐 총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저도 지금 보도를 보고 알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건 혹시 이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발표한 이 공급안, 이 나중에 이제 계속 보완이 되겠지만 네. 여당에서 좀 수정 보완해서 뭐 입법하고 뭐 이럴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입장이 바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정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하고요, 공청회를 합니다. 네.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분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하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발현이 되어야 그게 네네. 최종적으로 주민들, 국민들에게 구현이 된다는 점에서 그 정부의 정책이 바로 법으로, 그리고 나의 생활에 네.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국민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언제든지 정부 안은 어허. 변경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완성되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보완을 충분히 할 기간이 남아 있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공급 대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영끌 공급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차관이 직접 언론에 나서서 이렇게 해명을 또 했습니다. 있는 땅 없는 땅 다 긁어모았다가 좀 적절한 것 같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더 긁어모을 수 있다. 예. 예고 물량 7.3만 호는 조서 작성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7.3만 원 엄청나게 많겠죠. 행정 절차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는 빠르면 8월, 9월 말, 10월에도 이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에 추가 공급 대책을 또 발표를 하겠답니다. 네. 진짜 영끌을 해서 국민의힘도 이 정도 되면 좀 협조를 해주고 같이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당적 협력해야죠. 네. 당연히 그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 네. 실패에 대한 진단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진단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로도 지금 야기되고 있는 서울 주택 가격 잡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또 네. 오세훈 시장도 그 얘기하고 있고요. 지을 땅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을 땅이라는 거는 경제성이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석유 30년 후면 고갈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석유 엄청나게 펑펑 쏟아지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경제성이 있는 석유가 30년 후에 고갈된다고 했던 건데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석유를 추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사업성 높여주면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민간 부문에서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확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공공주택 공급한다 그러죠. 수도권 외곽에 3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죠. 이러니까 이 한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장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해야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조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면 이거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